대구시가 달성공원 동물원을 2027년까지 대구 대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을 들여오는 등 동물의 개체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에 동물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구 경북공항 복수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9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전품목 착한 가격을 내세우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습니다. 전통한지의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나무 재배와 연구 현황, 전통한지 생산 시스템의 보전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971년 문을 연 대구 달성공원은 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추억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하며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졌는데요. 대구시가 2027년까지 달성공원 동물원을 수성구 대구 대공원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많은 동물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동물단체는 개체 수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공원에 있는 코끼리 공간입니다. 벽 곳곳에 칠해져 있던 색은 세월의 흔적처럼 많이 바랬습니다. 코끼리가 몇 걸음 걸으면 모서리를 맞이할 정도로 작은 이 공간. 쉴 만한 그늘조차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사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맹수들이 머무는 공간은 뛰어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물개가 머무는 공간도 성인 여성이 22걸음만 걸으면 직선 끝지점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개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의 시설 노후와 동물들의 이상 행동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온 가운데 대구시가 달성공원의 동물들을 대구 대공원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 삼덕동 부지에 2027년까지 동물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지난 8일 대구 대공원 기공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매도시인 청도시로부터 판다를 들여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물원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쾌적하고 많은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던 달성공원 동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대구시가 동물 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동물들을 우리 자연에 다시 풀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원을 생태형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개체 수를 늘리거나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 동물을 전시했던 공간이라는 어떤 기억을 두고 우리가 왜 지금 전시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의 공간과 휴식의 공간. 달성공원 동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 동물원에 많은 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구시와 동물 개체 수를 늘리지 말아달라는 동물단체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3년 후 새로 세워질 대구 동물원의 모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대구 경북공항 복수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대구 경북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 간 공동 합의문과는 달리 군위에만 화물터미널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합의해 군위와 의성에 각각 여객기와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안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가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합의와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저버리고 또다시 의성 항공물류단지와 떨어진 군위의 화물터미널 건설을 고집하며 의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대구 경북공항이 경제 물류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터미널과 공항 물류단지 간 연계,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항공 물류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공항 시설과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주변에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가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농식품 클러스터를 즉 물류단지 1개와 산업단지 2개, 그리고 주거단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에 그리고 인구 15,000명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주민대표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금 영양군은 향긋한 봄 내음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제19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한창인데요. 지난해 행사장에서 판매한 전통 과자 가격이 논란을 빚은 만큼 올해는 전품목에 착한 가격을 내세우며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제철 산나물이 가득합니다. 청정 지역 영양의 봄 기운을 가득 담고 있어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맛도 좋고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수리, 당귀, 취나물, 참나물, 그리고 산마늘. 영양 산나물은 진짜 공기도 좋고 맛도 좋고. 저마다의 향과 맛을 뽐내는 싱싱한 산나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도 만족하며 지갑을 엽니다. 인심도 좋고 나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와보니까 산수도 아름답고 산나물이 싱싱하고 너무 좋아서 오늘 많이 사가지고 갈 겁니다. 영양군이 자랑하는 산나물 축제가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1월 산에 올라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는 체험을 비롯해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참고해 만든 영양 막걸리 시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바가지 요금으로 대중의 문매를 맞은 만큼 올해는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나물 축제의 특징은 첫째 착한 가격, 건강 축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가격 인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나물과 산채 비빔밥의 가격은 지난해와 똑같고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은 시중가보다 대폭 낮췄습니다. 또 합동 점검반이 상품의 품질과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고객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민원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마련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축제에 외지 상인이 아닌 지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등 지난해 바가지 요금의 오명에서 벗어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즐거운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선한 산나물과 먹거리 가득한 영양 산나물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영양읍과 1월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외국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의사 대체 제도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저질 의료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과 교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침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염려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인류 무형유산으로서 전통한지의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북한지의 유래와 가치, 우리나라 당나무 재배와 연구 현황, 전통한지 생산 시스템의 보전 관리와 활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 재배 농업과 한지 생산 시스템은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주정광 대다라니경을 통해 경상북도 중심의 국가 공납 기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과 은퇴자 등의 지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총 10곳의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이에 따라 총 사업비 693억 원을 들여 함양동 일대 43,088제곱미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연립형 타운하우스 70세대 등 주거단지와 실내 스포츠시설, 공원 등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의 병상이 현재 150병상에서 243병상으로 확대됩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일부터 병동 증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래진료실의 공간을 확장하고 건강검진 관련 진료과와 의료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지하주차장과 제1주차장이 전면 통제되고 외래진료 대기 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경시가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중장년 유후 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만 40세에서 64세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올해 연말까지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문경시 일자리 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 인근에 환승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형상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경주시는 235억 원을 들여 사정동 일대 47,248제곱미터 부지에 차량 89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듭니다.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승 주차장은 관광객들을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 도심의 차량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이 9일 열렸습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국비 4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3억 원 등 총 64억 원을 들여 완산 중앙길 일대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1층은 주차 공간, 2층과 3층은 영천 시니어 클럽, 4층과 5층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 입주 공간과 창업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장, 또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청년 창업가 8팀이 선정돼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별별 청년 창업 경진대회, 청년 창업 아카데미,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